자, 일단 오늘 그 이산학률 분포를 완전히 다 끝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것까지 들어가기는 했는데, 요거 지금 제대로 지금 정리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지난 설명 거를 지금 못 들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 한 번만 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여기 있어. 또 없는 사람. 맞다. 여기 있어. 오케이.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처음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통계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어떤 집단의 정보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보 하나하나 이것만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은 통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리를 지어서 비교 분석하려고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하고 2반하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두 반 중에 누가 더 잘하냐? 약간 이런 걸 비교할 때 쓰는 게 이제 통계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1반 10명, 2반도 10명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비교할 때 누가 더 잘한다, 어느 반이 더 잘한다, 뭘로 잡아요? 학생 한 명 다 비교해요? 힘들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1등은 일반에 있을 수도 있고 꼴등도 일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은 통계는 1차적으로 그 각 반에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값을 먼저 뽑아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대표값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게 평균,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사실 중앙값, 최빈값은 안 쓰고요. 우리는 평균값밖에는 안 써요. 자, 그 평균 중에서도 사실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산술평균밖에 안 씁니다. 그죠? 그냥 다 더해서 나누는 것밖에는 안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반하고 2반 봤더니 평균이 둘 다 50점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겉보기로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1반하고 2반하고는 지금 실력이 비슷하구나. 그렇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왜? 평균적으로 둘이 점수가 똑같은 거지. 여기 100점은 여기 안 나오고 여기만 100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똑같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놓고 봤을 때 빵점부터 100점까지 나온 그 점수 분포를 가지고 다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일반은 이쪽은 다 어느 정도는 해요. 그래서 전부 평균에 몰려 있어요. 점수가 49점 아니면 50점, 51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반을 보니까 이쪽이 반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반은 그냥 아예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빵점과 100점이 있다라고 친다면 빵점이 절반이고 100점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어차피 둘이 평균은 50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평균적으로 둘이 비슷하다 그래도 이 둘이 너무 차이가 나네.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평균만 가지고는 두 개의 반을 비교 분석하기에 너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게 뭐예요? 얼마나 평균에 몰려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평균에서부터 분산돼 있느냐라고 해서 그 벌어져 있는 정도, 그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그냥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얼마나 분산돼 있느냐. 근데 물론 분산은 우리가 구하기는 하지만 얘는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곱이 들어가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너무 커져요. 평균에 비해서. 평균은 이런 애들 평균은 50 나오는데 분산이 1000 나고 이래요.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수치를 좀 줄이자. 왜? 제곱해서 커졌잖아. 그래서 제곱근을 씌워줍니다. 그걸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편차는 사실상 의미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수치가 얘랑 그레이드가 같기 때문에 두 개 가지고 우리는 통계 해석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 이 두 개가 엄청 중요한 통계 해석의 근본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 한 명 한 명 다 비교한다?
아니 그건 안 되지. 그 10명 10명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100만 명 100만 명 이러면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계는 집단의 정보를 어느 정도 퉁쳐서 가는 거예요.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에요? 아니, 대략적인 학문입니다. 효율적인 학문이에요. 괜찮죠? 정확함은 조금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평균 같은 건 좀 정확하게 구하기는 하죠. 표준 편차도 정확하게 구하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한다고 칠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실상 점수가 뭐 80점, 뭐 90점, 100점 뭐 이렇게 나왔다. 아, 이런 것들은 사실 어때요? 셀 수 있죠? 그렇죠? 셀 수 있어요. 아, 뭐 점수 나오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물론 시험 본다 그랬을 때 20문제인데 한 문제당 5점씩이다. 그러면 사실상 점수로 나올 수 있는 건 0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21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이 변수 자체를 셀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라고 해서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라든가 아니면 몸무게라든가 아니면 뭐 발 사이즈라든가 뭐 물론 뭐 공산품으로 발 사이즈가 250mm, 255mm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 있으면 걔도 이산적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사람 키 같은 거를 잰다고 할 때 일일이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사람 키가 이렇게 막 1cm씩 뿅뿅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단원 자체가 어떻게 나눠져요? 3개 단원으로 나눠져요. 일단 내용상 2개예요. 단원이 3개인 것 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5단원으로 잡히는 이산 확률 분포. 그렇죠?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 뭐예요? 이산적인 확률 변수를 사용하는 확률 분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단원이 연속 확률 분포.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요?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률 분포라는 게 무슨 얘기냐? 조금만 더 고민 한번 해봅시다. 확률 분포라는 게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봤는데 뭐 방금 본 것처럼 일단 이산적인 거 먼저 볼 거예요. 이산적인 거. 자, 이산적인 걸 먼저 보는데 시험 본 점수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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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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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100점, 100점. 그죠? 뭐 이렇게 10명이 시험 봤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 하나하나의 수치값,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통계에서는 이거를 별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변할 변자의 수치량자예요. 그래서 변하는 양. 자,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값은 다 별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이런 거는 별량이 될 수가 없어요. 괜찮죠? 다만 아름다운 정도도 0부터 10까지로 수치화해 놓고 우리가 점수를 매겨 놓을 수 있다면 걔는 별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수치화할 수 있으면 별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별량들을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일단 싹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언제 한다? 이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나열해서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하는 거고 중학교 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뭐가 들어가요? 표가 나와요. 표가 나옵니다. 자, 이때 표에다가 어떻게 써요?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때 얘 3명, 4명, 3명 이렇게 일단 쓸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도수분포표라고 불러요. 자, 3 이렇게 나타낸 걸 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개체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별량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도수라는 용어를 쓸 일이 있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등통계에서는 도수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래서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때 만약에 평균 구할 때 방금 한 것처럼 싹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도 되지만 아니 80점이 3명, 90점이 4명, 100점이 3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자, 이거를 10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평균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때 얘를 중학교 때는 또 뭘 했냐? 얘를 전체 도수 10으로 나눠줘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상대도수라고 불러요. 상대도수. 그러니까 비율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도수라는 개념을 왜 쓰냐면은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지만 얘를 이제 사랑으로 찢어주면은 자, 어떻게 돼요? 80 곱하기 10분의 3. 그쵸? 그 다음에 90 곱하기 10분의 4.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괜찮죠? 그럼 뭐야?
아예 별량에다가 상대도수 곱해서 그냥 다 더하면 그냥 평균 나오네. 그렇죠? 충분히 유형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고의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이게 10명 중 3명, 10명 중 4명, 10명 중 3명이면은 우리 통계적 확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얘는 확률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죠? 얘를 확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확률이라면 다시 한번 이 위쪽에 있는 애를 변수로 x라고 변수를 잡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을 나타내는 변수다.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별량을 나타내는 변수예요. 다만 이 확률 변수가 셀 수 있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이산적입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뭐라고 부른다? 확률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상대 도수, 도수 안 써요. 그렇죠?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10명 중 3명, 4명, 3명 아니더라도 100만 명 중에 30만 명, 40만 명, 30만 명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체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확장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얘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probability 약자 P라고 쓰고요. 그때 확률 변수 X가 얼마인 상태에 X값이 80, 90, 100인 상태에서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x는 X라고 친다면 X값이 80인 경우, X값이 90인 경우, X값이 100인 경우.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그렇죠? 함수 맞잖아요. 그렇죠? X에다 80 넣으면 나오고. 함수 맞아요. 그래서 얘를 확률 함수라고 부르는데 얘 이름이 또 붙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함수값이 어때요? 확률입니다. 그렇죠? 함수값 X가 80일 때 확률이 함수값으로 나오게 돼요. 확률이 돼요.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그대로 확률로 나온다. 뭔가 질량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연속확률 분포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는 확률함수가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뭘 곱해야 확률이 됩니다? 확률 밀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질량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친다면 밀도는 뭔가를 곱해야지만 질량이 돼요. 한마디로 연속 확률에서는 함수가 밀도로서의 역할을 밖에 못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함수가 그냥 그대로 질량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무시해요. 괜찮죠? 결론은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값이 그냥 확률이고 확률 밀도 함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인가 아마 그래요. 그리고 얘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이때 1차적으로 뭐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얘를 별량값 x1, x2, x3라고 잡고 그죠? x1이 80, x2가 90, x3가 100. 그럼 얘를 그냥 편의상 P1, P2, P3라고 잡아보자. 그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확률은 총합하면 그냥 1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 이산 확률 분포에 관련된 거. 자, 이게 이산적인 확률 변수를 다루고 있는 확률 분포 표예요. 표. 괜찮죠? 표. 이렇게 되는 걸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뭐라고요? 확률을 다 더하면, 그죠? 몇 개인지 모르니까 n개라고 칩시다. 다 더하면 당연히 그냥 1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확률 총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방금 평균 구했어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냥 곱해서 더하자라는 거예요. x1, p1, x2, p2, x3, p3. 그죠? 이게 그냥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면 그냥 평균 나온다라는 거. 이거 지금 내가 왜 설명하는 거야? 지난번에 했는데? 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대로 쓸 수 있지만 근본이 없이 풀면은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진짜로 막 별량제곱 평균이랑 편차제곱 평균이랑 이게 무슨 말이지? 의미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얘는 계산해보면은 곱하고 더해서 정리해보니까 90이 나옵니다. 얘는 지금 평균이야. 괜찮죠?
90 나와요. 이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83, 24, 94, 36, 30. 그 60에다가 30 더했으면 90 맞잖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또 뭐라고 쓰냐? M이라고도 쓴다라는 거예요. M. 자, 이 M은 민이라는 평균이라는 명사의 약자입니다. 평균이라는. 괜찮죠? 자, 근데 얘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냐? E라는 기호로도 쓴다라는 거예요. E는 뭐냐면은 expectation이에요. 기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기대값. 그렇죠? 그래서 얘는 90을 기대할 수 있구나.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이 왔는데 그 친구 실력을 몰라요. 근데 현재 일반적인 친구들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 학교를 전학을 오는 친구한테 이 테스트를 싹 내민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평균적으로 90점 나오지 않을까? 그죠? 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물론 빵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그치만 현재까지 평균이 90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웬만한 친구들은 그냥 90점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게 평균입니다. 그게 기대값이에요. 이 친구 90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어. 그래서 90점보다 잘하면 잘하는 친구네. 90점보다 낮으면 조금 안 되는 친구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민과는 다르게 expectation은 이 안에 확률 변수를 꼭 써주게 돼 있어요. 자, 뭐에 대한 기대값이냐? x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괜찮죠? 얘는 안 써요. 얘는 그냥 m이라고 씁니다. 얘는 확률 변수 지정이 있어요. 자,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총합이에요. 뭐에? 별량에다가 확률 곱한 걸 싹 다 더하는 거예요. i가 1부터 n까지 들어가는 얘를 m이라고도 쓰고요. ex라고도 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산을 좀 뽑아 볼 거예요. 분산을 뽑아 봅시다. 자, 얘는 조금 지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평균이 90인 건 알았어요. 그죠? 평균이 90인 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얼마나 평균에서부터 벌어져 있는지 정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평균 기준으로 생각해줘야 돼요. 90점에서부터 얘는 10점 차이 나네. 얘는 빵점 차이 나네. 얘는 10점 차이 나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줘요. 괜찮아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자, 그럼 얘는 80에서 90 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얘는 빵, 얘는 10. 이렇게 나가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이 별량 값을 기준으로 평균을 뺐더니 마십,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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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자, 이때 이 x 빼기 m 빼기 x 아니에요. x 빼기 m입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이라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편차라고 불러요. 별량에서 평균 뺀 거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편차를 가지고 싹 다 계산을 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마이너스 10이 3개고 10이 3개니까 빵 4개고 이게 싹 다 더한다. 얼마나요? 빵 나오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에 얼마나 몰려있는지를 보는 거지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균에서부터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수마저도 마이너스 10이나 플러스 10이나 분산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얘가 차이가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화 시켜야지. 그쵸? 뭐 음수화 시키기보다는 양수화가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수화를 시켜야 되는데 양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절대값 씌우는 거. 아니면 제곱하는 거. 근데 절대값을 씌운다? 아니, 절대값은 귀찮아요. 왜?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해서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양수면 그대로 냅둬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제곱은 통일적으로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다 제곱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 놓고 나면은 여기 편차의 제곱을 계산해 보니까 100, 빵, 100 나와요. 그러면은 100짜리 3개, 빵짜리 4개, 100짜리 3개. 그쵸? 이거가 싹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다. 한마디로 평균 구한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00이 그러면 총 3개, 빵이 4개, 100이 3개. 그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죠? 와, 그럼 얘는 뭐야? 야, 이게 또 부러졌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부러지냐? 잠깐만.
자, 그래서 요거 마저 정리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찢었을 때가 30, 요렇게 찢었을 때가 지금 30,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60.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별량에서 평균 뺀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 그게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60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미지수로 나타낼 때는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요. 시그마 제곱. 근데 일단 얘가 뭔 소리인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다만 이제 아까 EX처럼 이름을 좀 붙인다 그랬을 때 베리언스 약자 V자를 써서 X에 대한 분산이라고 씁니다. 얘가 명사로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V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상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라 그럴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 자, XI에서 평균을 뺀 이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한 상태에서 싹 다 더해준 거. 우리는 이거를 분산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 분산이라고 나타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지울게요. 어차피 연속 확률 분포는 나중에 볼 거니까 7단원은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평균이야. 뭐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정의는 얘예요. 정의는 얘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전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시그마니까 전개할 수 있겠죠? xi 빼기 m의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상태예요. 자, 얘를 전개한다 그러면은 x제곱, 이 i는 일단 좀 안 쓸게요. 빼기 2mx 플러스 m제곱에다가 p를 곱한 걸 싹 다 더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얘는 다 전개 가능하죠? 다 전개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시그마 x제곱 p 빼기 2mxp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 p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괄호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상 시그마도 덧셈 뺄셈은 전개할 수 있잖아요. 따로 줄 수 있죠. 그래서 얘 따로 주고 얘 따로 줄게요. 근데 얘 따로 주는데 얘 상수예요. 왜? 여기는 지금 i가 있는데 얘 m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i는 개수로 뺄 수 있어요. 얘도 m제곱을 개수로 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얘는 뭐예요? x값에다가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해서 더한 거예요. 괜찮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별량에 제곱한 거에 평균입니다. 다시 한번 확률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에요. 오케이? 확률 곱해서 더하면 평균입니다. 그 개체수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그쵸? 평균. 얘 m이에요. m. 그쵸? m. 얘는 확률 총합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m제곱에다가 m제곱을 더해주니까 x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걸로 볼 수 있구나. 괜찮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로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거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정리된다? 시그마 i는 a부터 n까지 xi 제곱 pi에다가 빼기 m제곱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해 놓으면, 자, 얘를 어떻게 본다?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는 위가 맞아요. 이게 정의가 맞아요. 그죠? 약속은 이겁니다. 그치만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걸 훨씬 많이 써요. 위에 거는 몰라도 내용만 모르고 끝나지만 밑에 거 모르면 아예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아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아우, 표준 편차 구해봐야 되겠죠? 아, 얘는 지금 점수 봐봐요. 이거 다 몰려있잖아요. 90점에 다 몰려있잖아요. 이거 표준 편차, 이거 분산 되게 작은 거예요. 작은데도 지금 얼마 나와요? 60 나오죠? 평균이 지금 90인데 분산이 60 나와요. 몰려있는데도. 얘 조금만 퍼지면 이거 진짜 1000 그냥 갑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제곱하다 보니까 커졌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시키려고 아예 루트를 씌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나타내는데 그때 나타낸 걸 시그마 x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표준 편차. 자, 이때 시그마가 대문자 시그마가 있고 소문자 시그마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 모양 좀 이상하긴 한데 뭐 6처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6처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6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통 반대로 그리는데 반대로 그려도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뒤에다가 물결을 조금 넣었어. 그럼 안 헷갈려요. 아, 괜찮을까? 본인 편할 대로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보통 시그마라고 그냥 나타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테스트 결과, 야, 이걸로만 지금 시간이 꽤 갔는데, 지금 오늘 테스트 결과가 지금 어떠냐면은, 미안해. 야, 이게 최종적으로 최고점대가 지금 3개예요. 좀 늦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진짜 기본 문제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한 거 있잖아요. 다 써놨습니다. 여기다 다 써놨어요. 다 있어요. 안 써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넘기면서 보다 보면은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씩 보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자, 문제 천천히 하나만 좀 설명해 볼게요. 참고적으로 에어컨 어제 달았어. 망가져가지고 어제 달았어. 시원하지. 난 누구랑 얘기하니? 알았어.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게 확률 분포는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같은 경우엔 표만 있으면 끝납니다. 사실상 확률 질량 함수가 그 표를 대체해서 들어가게 돼요. 확률 질량 함수가. 자, 알고 있겠지만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우선 저는 이거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딴 거 풀고 있어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딴 거 풀고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마일, 012.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때 확률이 얼마? A, B, 6분의 1, 2분의 3A, 4B. 오른쪽에 합계 써 있어요. 그쵸? 자, 일단 다시 한번. 무조건 확률 분포 나왔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무조건 일단 확률 총합 1이에요. 얘부터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1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확률 총합 1. 이거 다 더하면은 2분의 5A, 5B, 그 다음에 6분의 1. 얘가 지금 1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얘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럼 6 넘겨서 빼면 2분의 5A 플러스 5B. 지금 이게 6분의 5구나. 그쵸? 양면을 5로 나눠봅시다. 그쵸? 양면을 5로 나눠보면은 2분의 1A, B, 6분의 1. 요게 지금 6분의 1. 그쵸? 2도 또 한번 곱해볼게. A 플러스 2B가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자는 2개입니다. 식이 몇 개 있으면 끝나요? 2개 있으면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예요? 두 번째 식을 딱 보니까 x제곱이 1일 확률과 x가 마이너스 1 확률이 지금 2배 차이 난대요. 지금 여기다가 내가 한번 좀 써볼게. x제곱이 1이 되는 경우면은 그냥 얘랑 얘죠. 괜찮아요? 자,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확률이랑 똑같은 거고, 요거는 인수분해로 봐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빵. 이걸 확률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1일 확률이에요. 괜찮죠? 또는 뭐예요? 집합 입장에서 우리 지금 확률 할 때 다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집합 끌고 오죠? 그럼 얘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1인 거. 그렇죠? 합집합이라는 거야. 또는 합집합.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서 1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랑 x가 1이 되는 거 이거 있으니까 그냥 따로 더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과 x가 1일 확률을 그냥 더해주는 걸로 봐도 되는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야?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얘 두 개 들어간 거네. 그렇죠? 2분의 3a 플러스 b. 그럼 마이너스 1 확률은 a니까 얘는 지금 2a. 그렇죠? 요거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b는 2분의 a구나. 그럼 요거 연립해주면 b 대신에 2분의 a 집어넣으면은 2a가 3분의 1. 그렇죠? 그럼 a는 6분의 1. 그러면 b는 a를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b는 12분의 1. 괜찮아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자, 그럼 x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x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뭐 결국에는 그냥 이거 두 개 더해달라는 얘기네. 괜찮죠? 그렇죠? x가 1일 것과 x가 2인 경우에 두 개 확률을 지금 더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2분의 3a 플러스 4b. 그렇죠? 이것만 더해주면 될 겁니다. 계산은 일단 좀 생략할게요. 오케이. 이해 잘 돼요? 쉽지? 오케이. 잘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좀 볼게요. 2번. 2번도 많이 틀렸어. 우와, 2번도. 2번. 자, 얘는 x가 스몰 x일 확률이 x의 x 플러스 1분의 k예요. 자, 이때 x 값이 1, 2부터 10까지 나오고 있어요. 확률 질량함수가 나왔습니다. 확률 질량함수가 나왔으면 확률 분포 표를 준 것과 똑같아요. 자, 어차피 x가 1부터 10까지 들어간대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2분의 k.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3분의 k.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표를 굳이 만든다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 넓게 생각해줘야 됩니다. 얘는 지금 x가 1, 2, 3부터 10까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확률이 2분의 k, 6분의 k, 3 집어넣으면 12분의 k.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지금 110분의 k.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 당연히 확률 총합 1이야. 확률 총합 1이에요. 그쵸? 이거 싹 다 더해서 1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거 싹 다 더한다 그러면 이거 1부터 10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 총합은 우리가 x의 x 플러스 1분의 k, k는 1부터 아니다. x는 1부터 10까지. 그쵸? 이걸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1. 그쵸? 여기 지금 1. 자, 그러면 얘는 뭐 일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그 부분수 기억나죠? 그쵸?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쵸? 이건 수열합에서도 자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어차피 이거 k 상수잖아요. k 앞으로 빼둘게요. 그쵸? 그럼 얘는 k 넘기면 k분의 1입니다. 그럼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 요거가 지금 k분의 1인데 어차피 이거 찢으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할 거 뭐밖에 없어요? 그냥 1부터 집어넣어야지 뭐. 그럼 1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마지막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그게 지금 k분의 1이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얘는 앞뒤로 계속 지워지니까 1에서 11분의 1을 뺀 상태. 그게 얼마? k분의 1이구나. 그래서 11분의 12 k분의 1이라서 k 값은 10분의 1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도 좀 한번 볼게요. 자, 3번을
정리해보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6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의 대표를 선발할 때 선발된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x가 1 이상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표가 지금 없어요. 표가 없어요. 남학생 2명에다가 여학생 6명이요. 이 중에 3명을 선발한대요. 그죠? 3명을 선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남학생 수를 x라고 한대요. 그러면 표만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3명 뽑는데 남학생 최소 몇 명? 빵명이죠? 여학생만 3명 다 뽑을 수도 있으니까 빵명. 최대 2명이에요. 그래서 3명 못 뽑아요. 빵명 1명, 2명 이거밖에 없구나. 그쵸? 지금 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때 확률까지 놓고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전체 8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여학생만 3명 뽑는 게 되는 거고, 얘는 8명 중에 3명 뽑는데 남학생 중에 1명 뽑고 여학생 중에 2명 뽑는 경우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8명 중에 3명 뽑는데 남학생 2명 다 뽑고 여학생은 1명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얘는 8, 7, 6, 3일 56분에 6, 5, 4, 3일 20이죠? 얘는 56분에 얼마지? 15의 2배니까 30. 얘는 56분의 6. 실제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 되죠? 그렇죠? 확률 총합이 1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확률 분법표 만들 때. 자, 그러면 이때 x가 1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래요. 야, 그러면 애초에 이걸 안 풀어도 됐었잖아. 왜? 아니, 1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2개 더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답은 이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걸 안 만들어도 빵명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학생 3명 뽑을 확률을 1에서 빼버려도 상관은 없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통계지만 그냥 6건의 확률 문제예요. 괜찮죠? 그냥 6건의 확률 문제. 1 빼기 56분의 20. 4로 약분하면은 14분의 9구나. 그래서 답이 지금 3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4번도 잠깐 한번 좀 볼게요. 4번도. 자, 4번에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강면의 0, 2, 4, 6 이거 정사면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사면체. 정사면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근원사건 확률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괜찮죠? 근원사건 확률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2, 4, 6, 80 그렇죠. 요것도 정육면체. 자, 6개 근원사건 확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던져서 바닥에 나온 면을 평균 구해달래요.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잡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지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이 둘의 평균이 x래요. 그 평균 바로바로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으면 해도 돼.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0, 02, 04, 06, 08, 010 그렇죠?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몇 가지? 46에 24가지 다 해주면 돼요. 와, 끔찍한데?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 못하겠으면 해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많이 해보다 보면 나중엔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0부터 00, 02, 04, 06, 08, 010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다 써도 되고요. 자, 수용도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0, 2, 4, 6. 그 다음에 6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0. 0, 2, 4, 6, 80. 그렇죠? 여기도 0, 2, 4, 6, 80. 0, 2, 4, 6, 80. 0, 2, 4, 6, 80. 다 튀어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x값이 얼마 나와요? 빵 나올 거예요. 얘는 x값 얼마 나와요? 둘의 평균이니까 1 나오죠? 얘는 2, 3, 4,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0, 2, 4, 6, 80. 얘는 1, 2, 3, 4, 5, 6. 그렇죠? 뭐야? 이거 그냥 의미 아닌 정수 다 튀어나오네. 그러면 제일 큰 건 뭐예요? 6과 10으로 나온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표를 만듭시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변수 기준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0부터
1, 2, 3, 4, 5, 6, 7, 8. 그죠?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다 채워야 돼. 다 채워야 돼요. 괜찮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0 나올 확률은 0밖에 없어요.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4, 6, 24죠? 24 중에 한 가지야. 24분의 1. 와! 다 채워야 돼. 다 채워야 돼.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얘 8일 때 확률 얼마나? 24분의 1이에요. 괜찮아요? 24분의 1. 그럼 잠깐만. 1 나올 수 있는 거는 0, 2나 2, 0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24분의 2. 와, 그럼 7인 거는? 7인 거는, 솔직히 한번 6, 8하고 8, 6밖에 없지 않아요? 예. 7은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40하고 68밖에 없지 않아요? 7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도 지금 두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뭐. 괜찮아요? 좌우대칭으로 나오겠지. 이해돼? 이걸 꼭 알아야 되나? 아니, 이거 모르고도 풀 수 있어요. 왜?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x가 k 이상일 확률이 4분의 1 나와달래요. 그럼 위에서부터 자르면 되지 뭐. 8, 7, 6, 5 해가지고 더해서 나오는지 보면 돼요. 그럼 한번 봐봐요. 지금 얘가 만약에 k 값이 8이면 돼요? 24분의 1? 안 되죠? 그렇죠? 4분의 1 나와야 되는데 이거 24분의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p, x가 7일 확률. 그럼 얘는 24분의 1에다가 뭘 더해야 돼? x가 7일 확률. 7은 또 따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해봤자 24분의 2밖에 안 나와요. 안 되잖아요. 지금 24분의 6인데. 그쵸? 그래서 x가 6인 경우도 한번 따로 계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24분의 1, 2, 3. 맞네. 괜찮아요? k가 6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이상일 확률만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큰 거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죠? 뒤부터 계산하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오케이. 너무 쉽다. 그치? 너무 쉽다. 그치? 알았어. 자, 그러면은 5번도 한번 좀 가볼게요. 5번. 자, 5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다 집어넣읍시다. 전부 다 집어넣을게요. 자, x가 스몰 x, 그쵸?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4번은 아예 질량함수조차 안 준 거고요. 그죠? 자, 이때 얘는 0, 1일 때는 k의 x 플러스 2. 그쵸? x가 0과 1일 때는 k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2k. 자, 얘는 x가 2랑 3일 때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집어넣읍시다. 자, x를 하나씩 집어넣어보면 스몰 x가 0, 1, 2, 3이에요. 0, 1, 2, 3이에요. 자, 그럼 그때 확률. 자, 스몰 x에다가 0 집어넣어보면은 이게 2k 나오죠? 얘가 지금 2k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은 얘는 3k. 2면은 밑에 거에다 집어넣어야 되네? 그럼 2 빼기 1이니까 1분의 2k. 얘가 2k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3 집어넣으면 2분의 2k니까 얘 지금 k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이미 확률 질량함수가 나왔으면 표 나온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확률 총합. 얼마예요? 싹 다 더하니까 8k. 그렇죠? 이게 1이네. k 값이 8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나올 확률이 8분의 2, 얘는 8분의 3, 얘는 8분의 2, 얘는 지금 8분의 1인 거예요. 확률 자체가. 괜찮죠? 호잇! 자, 이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달래요. 근데 표준 편차는 평균 모르고 구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무조건 평균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2x.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3. 그렇죠? 8분의 3, 4, 3. 8분의 10이네. 평균
4분의 5예요. 괜찮죠? 평균 4분의 5.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우, 별량에서 평균 빼줘요. 4분의 5. 아우, 제곱해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 제곱이니까 16분의 25. 와, 얘는 4분의 5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제곱하면 16분의 1. 얘는 4분의 8에서 4분의 5 빼면 4분의 3. 4분의 3 제곱이니까 16분의 9. 얘는 4분의 10에서 4분의 5 뺐으면 4분의 7. 제곱하면 16분의 49. 와, 여기다가 별량 곱해서 더하면 돼요. 어때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거 쓴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분산은 이 별량 제곱한 거를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별량 제곱 평균이에요. 그쵸? 별량 제곱 평균. 거기에서 평균 제곱 그냥 빼버리자라는 거예요. 4분의 5 제곱 빼버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같은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제곱해서 0 곱하기 8분의 2 빵, 1 곱하기 8분의 3. 그죠? 8분의 3. 4 곱하기 8분의 2. 그럼 8분의 8. 그러면 9 곱하기 8분의 1. 8분의 9. 그렇죠? 거기에서 이거 평균 제곱 빼겠다라는 거예요. 16분의 25. 괜찮아요? 그러면 8분의 11에다가 9 됐으니까 20. 거기서 16분의 25를 뺐어요. 그럼 얘는 16분의 40에서 25 뺐으니까 15죠? 아, 분산이 지금 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따라서 표준편차, x의 표준편차는 뭐라고요? 그냥 이거 루트 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산은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한 징검다리밖에는 안 돼요. 오케이? 징검다리. 그래서 4분의 루트 15. 그러다 보니까 4배하면 그냥 루트 15. 답이 1번으로 나와요. 괜찮아요? 오케이. 1번. 자, 안 틀리겠지? 안 틀리겠지?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괜찮네? 그지? 오케이. 너무 심심하지? 선생님 너무 심심하지? 오케이. 자, 형님 괜찮아? 오케이. 자, 대현 괜찮아? 오케이. 자, 껌 먹고 싶은 사람. 껌이 왔어요. 우와, 안녕. 왜? 자, 껌 먹을 사람. 아참,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자,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나오고 확률이 A, B, C.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미지수 3개예요. 식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확률 총합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이에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평균이 5분의 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곱하고 더해야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2C가 지금 6호예요. 그럼 얘는 2로 나누면 10 빼기 A가 5분의 2구나. 그렇죠? 그래서 2일단식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표준 편차가 5분의 8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분산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분산이 25분의 64. 그렇죠? 자, 그 분산은 뭐라고요? x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걸로 가자라는 거야. 자, 그럼 x제곱이면 4, 0, 4요. 4a 플러스 4c예요. 우와, 이거예요. 거기에서 평균 제곱을 뺍니다. 지금 평균 아까 얼마라 그랬지? 5분의 4라 그랬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5분의 4 제곱이니까 25분의 16. 괜찮아요? 자, 여기서 4a 플러스 4c가 넘겨서 더해주면 25분의 80. 그렇죠? 자, 이거 5로 약분하면 5분의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c는 4로 약분했으니까 5분의 4가 될 거예요. 와, 문자는 a, b, c 3개인데 식 벌써 3개 나왔어요. 끝났네. 괜찮죠? 자, 당장 이거 2개만 해도 우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2c죠? 2c. 자, 2c는 5분의 6이에요. 자, 따라서 c 값이 5분의 3인 걸 알 수 있겠고 겸사겸사 a가 5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A, C 더하면 5분의 4네. 그럼 B는 5분의 1인 거예요. 괜찮아요. 다 나왔어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 오케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머지 A, B를 C로 나눠달라 그랬으니까 A, B 곱한 거 25분의 1을 5분의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분모 문제에다가 25를 곱한다 그러면은 약분 15분의 1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이게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나간 게 47번까지예요. 47번? 47번까지 나갔어. 오늘 나머지 다 끝낼 거야. 오늘 다 끝낼 거야. 오, 다 끝낼 거야. 다 끝낼 거야. 자, 얘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유형 6번에 관련된 거를 볼 건데, 유형 6번에서,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내가 지금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학교 평균이 지금 50점으로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50점. 자, 근데 학교에서 문제를 나눠줬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오류라서 전원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이거 전원 정답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5점씩 올렸어요. 그렇죠? 기존에 나왔던 점수에서 다 5점씩 플러스 시켰다라는 거예요. 모든 학생 점수가. 자, 그러면 5점씩 올려놓으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다 5점이 올랐어요. 평균 5점 올라가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모든 학생 점수가 5점씩 올라갔어요. 평균은 5점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얘는 55점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모든 학생 점수를 다 2배로 만들었어요. 어떤 학교를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수학은 점수를 2배로 해주세요. 200점 만점으로 환산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학생 점수가 다 2배씩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내 점수가 55점이었어. 그럼 110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떤 친구는 점수가 70점이야. 140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괜찮아요? 당연히 2배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를 2배로 만들고 5점이 올라갔다면 얘는 일단은 5점 플러스 시켜놓고 점수는 그냥 2배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내용에 관련된 변화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유형 6번에 다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네. 미안해. 미안해. 유형 6번이 아니구나. 유형 5번 해야 되는구나. 잘못 말했어. 유형 5번이에요. 유형 5번. 이거 11페이지네. 미안해.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11페이지. 다 써놨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수식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해달라.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은 X가 있어요. X1, X2, X3 몰라. 엄청 있어요. 확률도 있겠죠. P1, P2, P3 계속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AX 플러스 B면은 이거 AB하고 B를 한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변량값은 AB 해주고 B 더한 거, 얘도 AB 해주고 B 더한 거, 얘도 AB 해주고 B 더한 거라는 거야. 그럼 평균은 하나씩 다 곱해서 더하는 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게 AX 플러스 B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AXI 플러스 B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한번 전개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A 곱하기 시그마 AX, 곱하기 XI, PI 플러스 B는 어차피 또 개수로 뺄 수 있죠. B 시그마 PI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얘가 뭐예요? 평균이죠. X 평균. 그쵸? 그래서 A배의 X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 값이 지금 확률 총합 1이죠. 그래서 얘는 B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1번 2 AX 플러스 B면은 AEX 플러스 B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또 가봅시다. 이번에는 분산값을 봤더니 분산이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분산은 제대로 된 정보예요? 분산은? 얘는 뭐라 그럴까? 절대적인 의미가 뭔가 딱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평균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나온 점수를 가지고 딱 중간 정도에 대해 해당하는 그 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산은 이게 큰지 작은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20이라는 수치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되게 헷갈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은 분산이 지금 20이야. 근데 옆 반은 분산이 50이야. 그러면 옆 반은 평균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보다. 우리 반은 평균으로 조금 많이 더 몰려있나 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 뿐인 거지 이게 20이라는 수치 가지고 우리가 뭘 파악하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냥 일단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모든 학생 점수가 5점씩 올라갔어요. 자,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분산의 정의는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맞은 점수가 55점이고 나 평균이 지금 50이라고 해볼게요. 편차 얼마예요?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5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전부 5점씩 올라갔어요. 평균도 55가 됐고 내 점수도 5점이 올라갔어요. 편차 똑같죠? 괜찮아요? 편차가 차이 나면 편차가 똑같으면 편차 제곱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편차 제곱이 안 바뀌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괜찮아요? 분산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5점이 올라갔어도 편차가 안 바뀌기 때문에 분산값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점수가 다 2배씩 됐어요.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 자, 다 2배씩 됐어요. 자, 이거 말고 기존에 평균 50이고 내 점수가 55점이었어요. 다 2배가 되면은 평균도 지금 2배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점수도 2배가 된다 그랬어요. 와, 그럼 편차가 기존에 5였는데 지금 편차 얼마예요? 10이죠. 편차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됩니다. 편차가 2배가 돼요. 자, 전체적으로 점수가 2배가 되면은 편차가 2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가 2배면 분산은 4배. 괜찮아요? 그렇죠? 난 누구랑 얘기하니? 괜찮아요? 이해되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4배 분산으로 나오게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2배로 하고 5점 올렸다? 올라가는 거 의미 없다니까? 괜찮죠? 다 같이 올라가면 편차에 영향을 안 줘요. 몇 배가 되느냐만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이
분산에 관련된 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V ax 플러스 b 라고 한다면 얘는 b 값은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a 제곱 vx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a 제곱 vx. 자, 그것도 수식으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수식으로 한번. 자, 그럼 아까 봤죠?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ax 플러스 b의 내용은 어떻게 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지금 얘는 별량값이 a, x 플러스 b가 별량값이에요. 그 별량에서 평균을 뺀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별량 빼기 평균. 자, 현재 이게 편차.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려고 하면 되게 끔찍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전체 큰 괄호에서 놓고 본다면 이 항에서 이 항을 빼는 거예요. B는 그냥 바로 빼도 돼요. 괜찮죠? B는 바로 빼도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B를 빼놓으면 시그마 다시 한번 i는 1부터 n까지 AXI 빼기 AM이에요. 그래서 A로 묶으면 XI 빼기 M의 이거의 통째로 제곱 PI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AXI 빼기 AM 통째로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과 요기 제곱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A는 상수니까 개수로 뺄 수 있어요. A 제곱 시그마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pi가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x 분산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a제곱의 분산이구나 라고 수식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똑같지 뭐. 표준 편차도 해봐야죠. 그냥 얘기하면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 씌우면 돼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루트 씌울 때 양의 제곱근만 쓰죠?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못 나옵니다. 애초에 분산은 양수하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음수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랑 분산의 음수가 안 나와요. 자, 얘는 지금 뭐라고요? 이거 루트 씌웠으니까 절대값 A 시그마 X. 그쵸? 왜?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A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여기다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다 써놨어. 11페이지에다가. 오케이. 잠깐 써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심심하니까 퀴즈 한 번만 좀 해볼게. 퀴즈 한 번만. 아우 심심해라. 아유 심심해라. 자, 퀴즈. 평균이 5고요. 표준 편차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1번 3x 플러스 4는 얼마냐? 마이너스 2x 빼기 3은 얼마냐? 분산 5x 빼기 3은 얼마냐? 4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얼마냐? 5번 표준 편차예요. 7x 플러스 2는 얼마냐? 6번 시그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얼마냐? 자, 한번 1, 2, 3, 4, 5, 6 1분 만에 한번 끝내볼게요. 1분 만에. 그죠? 아, 바로바로 나와야 돼. 진짜. 바로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뿅. 자, 아직 고민 중인가? 오늘 조금 어려워요. 진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복습했고요. 오늘 진도 요거 하나 나갔어요. 요거 하나 나갔습니다. 이따가 이항문포 좀 어려워요. 이항문포. 진짜 긴장하지 않으면 진짜 훅 갑니다. 잘못하면은. 뭐 물론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만 나지는 않을 건데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이항문포. 오케이. 오케이. 뿅.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평균은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얜 음수 나와도 돼요, 평균은. 분산,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니까? 아니, 제곱해가지고 확률이 음수 있어요? 확률 음수 없잖아. 분산은 애초에 편차, 빼기는 하는데 다 제곱한다니까? 그렇죠? 편차 제곱 중에 음수 없잖아요. 확률 중에 음수 없잖아요. 걔네 다 곱해서 더하는데 음수가 어떻게 나와? 분산 음수 안 나옵니다. 뭔 짓을 해도 분산 음수가 안 나와요. 그럼 얘가 음수가 안 나오는데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니까? 왜? 표준 편차를.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괜찮아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 음수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 진짜. 자, 좀 이따가 이거 다시 얘기할 시간이 없어. 진짜. 지금 마스터해놔야 돼. 지금. 오케이. 자, 후딱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얘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3배 평균에다가 4 더해주자. 그럼 뭐 평균 5니까 5, 3, 15에다가 4 더했으면 19. 그렇죠? 다 맞았어. 오케이. 자, 얘는 마이너스 2배의 평균에서 3을 뺍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3. 그렇죠? 뭐 이것도 다 맞았어.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해요? 마삼 이거 필요 없다니까. 5x만 보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25vx 분산은 25배예요. 근데 지금 표준 편차만 나와 있죠. 분산 얼마? 4라고요. 괜찮아요?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됩니다. 그럼 얘 4배 들어갔으니까 이거 얼마? 100이에요. 10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7 더하는 건 의미 없다고요. 그냥 마이너스 2x의 분산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쵸? 아니, 그러면 솔직히 별량값이 다 마이너스 2배 돼 있는데 어차피 분산 우리가 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제곱 때리는 순간 부호는 의미 있어요? 없다니까. 얘 지금 4배 vx에 4배 vx. 오케이? 그래서 얘에다가 4배를 했으니까 16이 됩니다. 오케이, 16. 자, 그럼 얘도 뭐라고요? 2는 필요가 없네. 얘는 그냥 7배예요. 7개. 표준 편차.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표준 편차가 2니까 14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마이너스 1. 얘도 의미는 없네요. 그죠? 빼도 돼요. 시그마 마이너스 4x. 그쵸? 자, 이거 좀 헷갈릴까봐 이거 다 써볼게. 친절하게 한번 좀 써볼게. 다시 한번 좀 가봅시다. 나는 분산을 표준 편차로 한번 해가는 게 힘들어. 그래, 그럼 분산을 한번 가볼래. 그러면 분산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에 루트로 가주면 되겠지. 그쵸?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쵸?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럼 분산은 얘는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4x로 봐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4 제곱에 vx로 가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16vx네. 루트. 그럼 얘는 4배의 루트 vx네.
아, 근데 루트 vx가 시그마 x네. 그쵸? 얘 지금 얘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 얘만 절대값. 괜찮아요? 8, 오케이. 자, 일단 요렇게까지 정리해서 한번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시몬스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알았어. 화이팅.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질문 있는 사람.